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네, 그동안 고스트 스테이션의 정식 개국 이전의 맛배기 시험 테스트 방송을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또다시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5월 6일 날 정식으로 개국하기 전까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6일 날까지 저희는 이제 서버 세팅하고 기타 등등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저께는 이 스튜디오 셋업 노가다를 하느라고 방송이 못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오 뭐 이런 얘기죠. 이놈의 국회의원들은 시부라 탱탱 깐돌이 같은 놈들이라는 글이 왔네요. 시부라 탱탱 깐돌이 같은 놈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깐돌이라는 거는 옛날에 깐돌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쥐도 있었고 시부라 탱탱이라는 것은 시부라 탱탱. 그러니까 시부라의 변종인 거죠. 이 시부라라는 거는 저는 무슨 일본 말에 있는 무슨 단어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부랄 탱탱 깐돌이 놈들이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시부랄 탱탱 깐돌이라는 거는 시부랄 탱탱 족간인가의 변형인지도 모르겠네. 국회의원 선서에 붙여드리는 말씀. 이것까지 읽어야 되나? 예,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 사태는 다 아시죠? 하여튼 각설하고 위글을 읽어보면 유시민이라는 국회의원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국회에서 당선 선서를 하려고 했는데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당했다는 거 아니야. 젠장을. 나도 친구들이나 형들 결혼식 때 양복을 입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해봤지만 결론은 그냥 나 편한 데 가서 축하해주면 된다는 거였어. 결혼을 축복해주고 가는 거지. 거기서 내가 용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은 결혼식 때 아예 사진 찍을 때 친구들 없을까봐 사진 찍을 번듯한 아르바이트 친구도 고용한다더만. 그냥 하고 웃음만 나오더만. 이놈의 나라 국회의원들은 지 엄니 뱃속에 짱 박혀 있을 때부터 실크로 양복해 입고 탯줄로 타이 메고 그러고 놀았나 보지. 지들처럼 거만하게 남들 앞에서 포마드 기름 덕지덕지 쳐발라서 올백머리하고 줄줄 흘러내리는 실크 옷으로 양복 헤쳐입고 근엄하게 타이 메고 금배지 반짝반짝하게 튀어나온 배를 툭 밀어야지 지들 종족인 줄 알고 같이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여튼 생각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이게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국회의원들이 할 짓이냐고. 단지 국회가 나의 일터가 되었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편한 복장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국회의원들이 남들한테 호감 가서 영업을 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지역구를 잘 발전시키는 게 주요 임무가 아니겠어? 그런데 이런 옷 가지고 난리를 치니 그냥 마음이 착잡하고 한숨만 나올 뿐이야. 하기사 이해도 가는 게 국회의원들이 꼭 양복을 입는 이유도 있을지 모르지. 성룡이 주연했던 턱시도라는 영화 있잖아. 그 영화에서 보면 옷만 입으면 그 못하던 무술도 유단자처럼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투력하고 방어력을 올리기 위해서 단체로 주문했을지도 몰라. 지네들 패싸움할 때 유리하게 말이야. 이런 풍조가 국회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알맹이는 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느냐, 무슨 옷을 입고 쇼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점원들 서비스가 달라지니 말이야. 조금이라도 대접받고 싶어서 명품 옷에, 명품 시계 그런 걸로 겉만 덕지덕지 쳐바르게 된 것 같아. 하여튼 이런 세태가 너무 안쓰럽다는 거야. 내가 걱정한다고 바뀔 세상은 아니지만 이런 방송을 듣고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해. 안하무인 천민의 글입니다. 일단 지금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읽다가 조금 너무나 화가 나서 여기다 글 쓴다. 조금 너무나 화가 났다라는 것은 네, 대단히 파라독스하고 오소독스하고 이 엘레간트한 문장이네요. 지금 조금 흥분한 상태라서 글이 제대로 써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스 식구들과 마왕 모두 자신들의 의견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국회의원인 유시민 의원이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나갔다 의원 선서를 하지 못했다.
이유도 웃기지만 최소한의 예의라는 명목하에 반대를 했다는데 그러면 툭하면 멱살 잡고 욕설하는 국회를 보여준 건 누군데 그건 최소한의 예의에 포함이 되나 보지? 아무튼 내가 정치권이란 걸 너무 싫어하긴 하지만 신경질이 나. 물론 어느 곳에나 격식이란 것이 있긴 할 거야. 그리고 국회란 것이 한 국가의 성스러운 장소인 것에는 틀림이 없고 그것에 맞는 격식과 법도라는 것도 뭐 무척이나 중요한 거겠는데 그런데 나를 화나게 하는 건 그들의 얄미운 행동이야. 그냥 얄미운 거.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 말이지. 자기네들이 도대체 그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라도 되는지 지네들이나 잘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비싼 양복 입고 비싼 번호판 달린 차들 타고 국회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한 일이 도대체 뭐야. 정말 어이없는 일 자기들이 다 해놓고 사복 입고 왔다고 야유를 보내고 무시를 해. 아무튼 흥분해서 글이 좀 유치해지는데 몰래 마녀는 국회의원들한테 관복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왕 유시민이 평상복 그런데 평상복 치고 너무 깔끔하고 범생이 같다? 이런 걸 입고 국회에 들어갔다고 뭐라 그런 인간들은 말이야. 국회는 신성하고 국회의원은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양복에 넥타이를 매야 한다고 그러잖아. 국회가 신성하다는 것 자체가 듣기가 좀 언짢네요. 거기가 무슨 좀 뭐 교회나 뭐 그런 데가 신성한 거지. 신성하다라는 것은 그 신의 성질이 들어있는 하여간 굉장히 홀리한 곳이죠. 홀리한 곳은 불교의 절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거지. 그냥 국회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그냥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데니까 중요한 곳이긴 하죠. 국회가 신성하다는 것 자체가 좀 자뻑인 것 같다. 신성하다는 곳이 뭐 신성한 교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이제 애 야단칠 때 괜히 과장하느라고 그러는 거고 교실이 뭐 신성하냐? 물론 교실에서 갖춰야 될 예의가 있고 국회에서 갖춰야 될 예의가 있고 뭐 다 있는 거긴 하는데 그렇다고 신성할 것까지는 없잖아. 걸어다니고 사람들과 조금만 부딪혀도 옷에 흠집 나고 상하고 또 그거 상할까봐 조심해야 되는 옷들 입고 다니는 게 품이야? 얼어 죽을. 게다가 그게 양복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차피 남의 나라에서 들어온 옷인 거잖아. 만약에 유시민 의원이 한복을 입고 들어갔다면 뭐라 그랬을까? 아예 조선시대처럼 국회의원 보고 관복을 입으라 그래. 우리나라 학생들 교복 입으라 그러는 것처럼 말이야. 관복을 통일되게 맞춰서 입으라 그러는 거야. 관복 주고 다른 곳엔 절대 입고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 신성한 국회에 다른 그 추한 곳 공기와 접촉한 옷을 입고 들어가.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신성한 국회인데 어떻게 각기 다른 브랜드 디자인의 그런 옷을 입고 가겠어. 넥타이도 다들 다른 걸로 매잖아. 품위가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글들이 너무 많아서 좀 몇 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북 수이사이드 환자는 이런 글을 올렸네요. 완전 정장은 아니지만 유시민 의원 복장 말이요. 마이도 입고 깔끔하게 입었더만 웬 지랄? 그러면 지들은 빠구리도 양복 입고 뜨고 축구도 양복 입고 하고 똥도 양복 입은 채로 싸나? 그러면 갈색 양복에다 묻어서 좋겠다 쓰벌? 진짜 누가 한 말처럼 멱살 잡고 싸우고 돈 받아 처먹고 그건 예의 잘 지킨 행동인가? 국회의원이라니까 그러네. 원숭이들 집단. 뭐 이런 격한 글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일본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유사하다면 유사하되 그 속 내용을 따져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사람 중에 괴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프로레슬러였습니다. 복면을 쓰고서 항상 링 위에 올라가는 사람인데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어요. 이름도 골 잡아요. 나르는 아니다. 용감한 뭐 하여간 이런 수식어가 붙는 그런 이름이었나? 근데 제가 보고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은 벽보에 선거 포스터에도 복면을 쓰고 나갔고 이 사람은 그리고 선거 포스터에도 이 무대에 올라가는 링 위에 올라가는 링네임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 중요한 얘기 같지만 저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결코 현재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저 국회의원 가운데서 배우 하던 신성일 씨
출마를 했는데 그 신성일 씨 얼굴이 벽보에 붙어 있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아, 신성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신성일 씨는 원래 신 씨가 아니에요. 강씨랍니다. 강씨. 그런데 본명이 강 뭐였더라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 본명이 아니면 등록을 안 해준다 라고 해서 벽보에 강모모라고 본명을 적어가지고 나갔는데 유권자들이 보고서 이 강모모라는 사람이 신성일이다라는 것과 매칭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본인은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떨어졌든 안 그래서 떨어졌든 간에 본명이야 예명이야 이게 법적으로 돼 안 돼 하는 거는 선관위 사람들의 생각이고 문제는 유권자들이 신성일이라는 배우를 정확하게 그 사람이 신성일이다 하고 인지하고 신성일에게는 투표를 하지 않아야겠다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관위에 본명을 써라라는 결정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방해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선관위가 뭐 거기다가 강모모라고 본명을 써라라고 하는 거는 그 수염 이렇게 짚는 양반 뻐기는 행위였고 실제로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행위에 의해서 신성일이라고 알려진 배우를 국회의원감으로 오르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데 대해서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폐해를 끼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배우 사진을 붙여놓고 신성일이라고 이름을 적었을 경우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저것이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골 때리는 사안이죠. 그 이후에 뼈저린 교훈을 얻은 이 신성일 씨는 본명을 강신성일로 개명하고 그래서 강씨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신성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신성일이라는 이름을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행위입니까? 만일 일본에서 이와 똑같은 기준으로 이 프로레슬러의 본명을 명기하게 하고 얼굴에 그 가면을 벗기지 않으면 벽보를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 당선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프로레슬러이자 복면 레슬러인 이 사람을 국회에 들여보내겠다라는 일본 국민의 의지는 바로 이 복면 쓴 이 사람 하나를 국회에 들여보내겠다라는 그 국회에 대한 야지와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원래 인기도 있어요. 진짜로 이 복면 레슬러가 이 국회의원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하는데 아주 정확한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 앞에서 뿔룩 나온 배 내밀고서 수염 다듬으면서 뻐기느라고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그냥 막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막가파식 이 관료주의의 행태입니다. 공무원주의 행태죠.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등원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복면을 쓰고서 등원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몇 이 목에 힘주던 양반들이 이제 일가를 했죠. 도대체 국회를 뭘로 아느냐. 복면은 벗고 등원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일본 수상도요. 그 본인의 문제 아니냐? 왜 그러냐? 국민들도 왜 그러냐 니들? 뭐야? 라고 이야기해서 특히 이 레슬러는 아주 논리적인 그런 썰들을 늘어놨는데 자기는 관혼상제 그러니까 남 장례 치를 때나 자기네 집 뭐 이런 상당하거나 이런 거에도 자기는 복면을 쓰고 간다. 자기는 복면이 자신의 얼굴의 일부고 그것이 자기 아이덴티티의 일부고 국민들이 복면을 자기의 아이덴티티의 일부로 받아들여줬는데 니들이 뭐냐. 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면 쓰는 거 보고서 뭐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원했나 모르겠는데 아마 복면을 쓰고 성공적으로 등원해서 의원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시민 씨가 펑크 머리에다가 가죽 잠바를 입고서 체인을 걸고서 롱부츠를 신고서 등원을 했다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사실은 넥타이와 이 양복, 정장 수트라는 것은 일반 평민들의 상징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이사급 이상 그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수트맨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있다라는 것은 뭐 최소한 아무리 밑에까지 내려가도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을 상징하게 되고요. 블루 칼라는 절대로 상징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뭐 귀족 복장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평민들 수준은 웃도는 것이 정장과 넥타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이 나라에서 귀족으로 기득권 집단으로 자신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케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국회에 등원을 해도 평민의 입장으로서 등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의원이 어떤 식의 모욕을 받는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봤습니다. 바로 이런 특권의식, 그리고 자신들이 이 나라에서 귀족이고 지도층이다라는 이 자만감은 굉장히 많은데 지도층이라는 데 대해서 따르는 그 어떤 뭐 의무감까지 자기들이 지고 가는 것처럼 국민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아주 잘 됐습니다. 제가 볼 땐 이번 사건은 너무 재밌고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정체를 아주 뚜렷하게 거기다가 이것은 뭐 그분들이 생각이 낡아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지금 7순이 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7순이 좋게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호호파파 할아버지가 아니 이것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다. 당신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여야가 무슨 뭐 복장을 합의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호파파 할아버지가 그렇게 제대로 된 이건 진보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앞선 생각이 아니에요. 노말한 생각이에요. 노말한 생각. 그 호호파파 할아버지께서도 노말한 생각을 아주 중도에서 딱 유지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나이 젊으신 분들이 이 수구 꼴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장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세대 간의 어떤 단절을 극단적으로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고스트에서 우리가 가끔 해주는 이야기지만 곳간 열쇠 끝끝내 안 내놓은 시어머니 어떻게 되더라? 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곳간 열쇠도 내어주고 일도 가르치고 야단칠 건 치면서 협조도 하고 타일 넣을 건 타일 넣고 인생에 대한 지혜는 또 지혜대로 또 실수했을 때는 야단도 치지만 위로도 해주고 자 이게 시어머니가 해야 될 일인데 곳간 열쇠 끝끝내 지 거라고 웅크러 쥐고서 그거 안 내놓으려고 며느리 타박 주고서 이러다가 어떻게 되더라? 네, 벽에 똥칠할 때 입에 물 한 잔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곳간 열쇠 얌전히 내주셨으면 며느리들이 아랫목에다가 모셔놓고 이 비단 옷 입혀서 삼시세끼 더운 밥 올려드릴 것을 끝끝내 그러다가 이 윗목 차가운 이 방구석에 띠굴띠굴 굴러다니면서 굴러올 힘도 없으면 못 굴르겠구나. 예. 결국 시간은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으며 그저 노말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회도 앞으로 볼 때 뭐 장기간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지금 핀란드 같은 나라는 대통령 여성, 수상 여성, 전 의원 중에서 40% 여성, 내각 숫자 중에서 여성 숫자 더 많죠. 여성들의 사회 참여, 정계 진출 이런 숫자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평상복이든 뭐든 복장 가리지 않고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날 것인데 그동안에 뽀마드 바르시고서 큰 소리 치는 양반들 찬밥이 찬밥 나중에 윗목 제껴야 돼 제껴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설득하거나 이럴 대상이 아니라 힘으로 꺾어 눌러서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될 대상들이 본인들임을 정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힘으로 꺾는다는 것이 우리가 강목 들고 낫들고 가서 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현장을 보고 염증이 난 유권자들의 선거에 의한 그 힘에 의해서 몰아내야 되겠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분개하고 막 격분하고 지금 얼굴에 막 핏대 올리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말 그 수구 꼴통 집단이 이 민주당에도 있고 한나라당에도 있고 양쪽 당에 다 있는, 어느 당만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 다 숨어 있는 이 사람들이 세련됐으면 무서운 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 싹 웃으면서 유 의원 역시 이 나이가 젊은 소장파들은 이렇게 참 여유로운 생각을 해요. 허허허. 어이구 티셔츠 입은 친구를 보니까 국회 분위기가 젊어지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싹 세련되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도저히 깨부시지 못할 적이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꿇어야 돼요. 근데 자기들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국민들한테 점수 잃을 짓을 이렇게 해서 고스란히 다음번 선거표를 잃어버려요. 그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선거할 때쯤 되면은 뭐 주위에다 사람 우르르 거느리고 시장통 가가지고서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한테 막 고개 숙이고 어쩌고 굽신굽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주위에 그 아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이면 인간이라는 게 아주 허무하게 무너진다니까요. 아부에 둘러싸이면 평생 학식을 쌓아서 고고하게 학처럼 산 선비 생활을 한 교수가 어느 날 개속물이 되기도 하고, 뭐 평생 민주투사로 뭐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사람이 수구 꼴통으로 변신하고, 이 둘러싸여가지고서 인간들 젖대는 거 보면 시간 문제인데 뻔한 거지 뭐. 아니 즐겁네요. 본인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일부. 예. 이 일본하고의 비교 이야기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최고 연장자 의원 가운데서도 이거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다라고 뚜렷이 판단을 이렇게 정확히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이 사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열이 받으면서 말이 점점 지금 삐뚤어지면서 더듬고 있으면서 한 말 반복되고 있어. 18 열받잖아.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얼마나 귀족들의 나라인가. 그리고 그 귀족들이 얼마나 자기 계층 아닌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국회를 여기는 것만큼 이 유시민 의원이 국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격분했지만, 평소의 의식 자체가 정장이 무엇이며 평상복이 무엇이며 복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단히 귀족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밝혀주네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날 그 국회의원 선서가 나가리 난 날 의원 정족수가 모자라서 그 개회되는데 한참 걸렸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니 그건 개인의 양심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이모 할아버지, 우리의 슈퍼 노인제트 할아버지께서는 또 1탄에 이어 통쾌한 2탄을 이렇게 날리십니다. 아니 저 쫓아다니면서 동료 의원들 등원이나 좀 시키라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아니 국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국회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면 국회의원이면 국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출석을 안 하면서 무슨 목장을 따지냐고. 아, 나 미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뭐 이 장관들이나 강료들 불러내가지고서 거의 뻐기면서 호통치는 게 50 청문회에서부터 아주 유행처럼 돼가지고서 그 인신공격에 인격 모독에 국회의원들 입에서 아주 그 똥 밟는 소리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그 상대방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언사, 이러한 것들에 비한다면 이 고스트를 하면서 제 입에서 튀어나온 씨파리니 저파리 하는 욕들은 꽃이야, 꽃. 이건 아름다운 말이야. 그리고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편드는 건 아닌데, 저는 그 사람이 뭐 제가 생각할 때 옳은 일 한다 그러면 편들고, 이상한 일 한다 그러면은 그 족가는 소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습니다. 아시죠? 50 청문회 때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막말하고 명패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예의나 뭐 이런 얘기 이제 와서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시대에는 말이죠. 감히 소리 지르고 명패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뭐 고인이 되긴 했지만 정주영 전 그 현대 회장 나왔을 때는 증인님께서는 아유 그럼요 그러시죠 안 그러셨죠 증인님께서 막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거기 불려 나온 증인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개 아부하고 굽신굽신 거렸다니까. 그 당시에 그 국민 감정이 전두환 씨한테 나빴을 때 거기다 대고 호통 지르고 아니지 않느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결국 격분해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명패 던지는 것을 예의 없다라고 그 당시 국민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분위기는 절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려 나오는 그 강요들이 예? 공수부대 투입해서 국민들 3,000명씩 쏴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임명돼가지고 일 시작할 사람들이 무슨 뭐 전력에 대해서 무슨 뭐 죄진 거 청문회를 불려 나온 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나 참. 이 무슨 아무 경우에나 이 말을 갖다 붙이니? 아 씨발. 오늘 그 이 복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복장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화 이야기와 의식 이야기와 사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나와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흘러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정말 좆 같아요. 예? 우리 고스에서 정말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문화 사회하고 연결돼 있는 얘기니까 했어요 그냥. 씨발 기분 좆 같다 노래 듣자.
찾아오려다. 자자, 정치 얘기 나왔더니 입이 더러워졌어. 귀도 더럽고. 자, 귀 씻자. 전부 새끼손가락을 왼쪽 귀, 오른쪽 귀 양쪽에 집어넣어서 돌돌돌돌돌 돌려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귀를 씻고 귀지 나온다. 자, 입을 씻습니다.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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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막 사고 쳤는데 상담 좀 해주어. 여자친구랑 모텔 들어갔다가 딱 걸렸다. 참고로 난 19세, 고3이지. 마흔도 내 나이 때 이랬지, 흐흐. 아니요. 저는 처음으로 딱지 띈 게 22살 때였나?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늦은 축이었는데. 늦어서 별로 손해봤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딴 얘기인데, 정자가 사람의 일생 동안에 무제한적으로 생산된다라고 믿는 그런 과학의 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거의 나가리 난 상태예요. 네. 젊었을 때 일찍 시작하든 조금 나이 들어서 늦게 시작하든 결국 뭐 똑같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뭐 나중에 그거 배우는데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본능 속에 어차피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찍 시작하면은 위험률이 좀 높죠. 여러 가지 사고 칠 수 있는 위험률도 좀 있고 뭐 개인 차이가 심하니까 어떤 사람은 12살 때부터 해서 잘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40살 때 처음 해가지고서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이제 지극히 정말 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틀린 이야기이긴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인 되고 나서 첫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창피하기는커녕 아니 뭐 고의적으로 신념을 지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뭐 나는 그렇게 지키려고 그런 거야 그런 건 아닌데 별로 그렇게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안아준 거예요. 참말이요. 하루에 4번이나 마음은 안 될 걸 나이 때문에 그러면 전 나이 때문에 하루에 4번은 안 되죠. 제 나이가 되면은 최소한 한 번 하는데 12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2번이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번을 하면 48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 나이 때는 안 될 거야, 12시간이. 세우는데 11시간 50분 하는데 10분. 그날 아빠한테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 그리고 오늘은 학교를 못 갔지. 엄마는 우리 자기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 그러고 아빠는 그 녀석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리고. 아빠 멋지네. 아무튼 집안이 뒤집어졌어. 아버지는 군인이지. 바로 짐 싸서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걸 내가 차에서 뛰어내려버렸어. 집에서 나올 때 맨 땅에 엄마한테 절을 했지. 그러니까 막 우시더구만. 나도 눈물이 났고. 차 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 막 엄마 생각 그 녀석 생각 그래서 뛰어내린 거요. 집으로 와선 빌었지. 일단 용서를 해주시더만. 막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 이래봬도 나 그 녀석 책임져야 하고 마무리 알아서 해줘. 글쎄 뭐 20살이 돼서 대학교 1학년인데 뭐 여자친구와 첫 경험을 하게 되고 뭐 아니면 뭐 모텔에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야 이놈아 이제 공부하라고 학교 들여보냈더니 여자친구랑 그러면서 두들겨 팰 수 있겠는데 사회적으로는 사실 성인이 되었다면 물론 간음이라는 것이 아직도 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간통죄 남아있어도 현실적으로 간음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자면 아니 20살이 되는데 19살 그 1년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니 19살이 그럼 되면 18살은 그럼 뭐 18살이 되면 그럼 17살은 왜?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끝도 없이 내려가요. 이게 이런 경우가 뭐냐면 내가 만일 20살인데 친구 21살짜리가 있어. 재수해가지고 나랑 같은 학번이야. 그럼 그냥 친구 먹는 거지 뭐. 근데 그 1살 위인데 그래서 같은 학번이라 친구 먹은 애의 친구가 있는데 걔는 그 친구의 친구이면서 그 친구보다 1살 더 위야. 근데 걔는 삼수해가지고
걔랑 친구야. 그러면 나랑 A랑 친구고 A랑 B랑 친구니까 B랑 맞짱을 까니까 B랑은 2살 차이인데 그냥 맞먹게 되네. 근데 B가 또 1살 차이 친구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70살까지 맞먹게 되는 거 아니야. 이론상으로 따지면. 아, 참. 이 나이가 또래가 참 애매합니다. 그죠? 글쎄, 그 성적인 교섭이 과연 몇 살 때 시작하는 것이 많으냐라는 거는 사실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대단히 많이 틀립니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미성년의 흡연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풍토이면서 실제로는 필로몬 다 피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성인이 되는 것을 이제 담배 피는 의식으로 보고 13세부터 성인으로 치면서 뭐 그런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흡연을 하면서 뭐 9살 10살짜리도 흡연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러나 이제 관습에 따라서 그게 별로 죄가 안 돼 보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100년 전이었다면 19살이면은 성적인 교섭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장가를 가서 애가 셋 있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되니까 이게 이제 펄쩍펄쩍 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참 애매한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초반의 나이에 성적인 그런 것들이 오가는 것이 정당화되면서 하이틴 10대 후반이 됐는데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남자친구가 없거나 남자친구가 성행위가 없었다 자기 딸이 그렇게 되면은 부모가 얼굴에 줄이 쫙 가서 그늘이 져서 걱정을 해야 되는 우리 딸이 어디가 신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얘가 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도 매력이 없느냐 얘가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많다고 그러는데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근데 뭐 관습적으로 지금 부모님께서 19세의 나이에 이 여자친구와 뭐 이러는 것을 걱정해야 될 나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해라 마라가 아니라 좀 걸리지 좀 말지. 예? 그렇게 지질이 재주가 없나? 안 걸리고 조분조분 알아서 잘 하고 쥐두새도 모르게 하고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그러는 한편 피임이랑 이런 거 조심해서 해서 특히나 그 어린 나이에 여자친구랑 뭐 성행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 이후에 임신이라든가 뭐 이러므로 해서 서로 상대방의 일생에 신체에 또 정신에 이 타격을 입히거나 그런 아주 깊은 상흔을 남기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 불교식 개념으로 치면 정말 잘못 쌓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또 그러는 한편으로는 그 나이 또래에 성매매 경험을 하는 것 어디 가서 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억만배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저는 제 아들내미가 나중에 19살이라면 그렇다면 여자친구랑 어디 모텔에 가서 했다라면 야단치기보다는 피임을 철저하게 했는지 또 상대방과의 어떤 분위기에서 그런 것을 했는지 제가 그냥 아버지라기보다는 좀 놀아본 선배로서 아들내미에게 한 가지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은 것은 첫 경험은 술을 마시고 술 기운에 그것을 빌미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말한 건 딱 3가지밖에 없거든요. 첫째, 술 기운에 안 했으면 좋겠다. 맨정신에 아주 정신이 맑고 깨끗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서로가 원한다는 것, 서로가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뭐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했으면 그게 뭐 술 먹고 이렇게 갤갤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여자 측에서 기억이 안 나, 뭐 술김에 한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슬프겠어. 그게 술김에 한다는 게 아니면 정말 개 같은 거 지가 기억이 안 나. 에? 무슨 짓이야. 아니 둘이서 평상시에 이제 그런 첫 코를 띄고 나서 그런 걸 가끔 뭐 하는 애인 사이였다면 한두 번쯤 술 먹고 기억 안 나는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치자고. 근데 그게 아니라 첫 경험을 서로 그래 원해 그래 너는 나한테 소중하고 난 너한테 소중해 이러고서 첫 경험에 가야 되는데 그거를 술 먹고서 개부러져가지고 한다는 건 그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야 모욕.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임 철저히 해서 여성한테만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그렇게 임신을 했다 혹은 중자를 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남자고 또 정상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면 남성에게도 씻지 못할 상처가 되고 본인도 괴로워야 맞는 거라고요.
뭐가 좋은 거겠어요. 그거 절대로 좋지 않고. 세 번째는 첫 경험이 매매에 의한 경험이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다. 인간이 그 성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고 상대방이 나를 소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막 이런 이제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비 중에 하나인 그 성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소중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돈을 주고 거래되는 것에 의해서 치룬다고 해서 그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뭐 아들내미 아니라 내 딸내미라도 마찬가지. 그것은 성차별이 절대로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난 내 딸이나 내 아들이 10대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둘이서 첫 경험을 해야겠다면 모르겠어요. 애를 실제로 키우면 애가 20살 때까지 나는 안 할 테야 아빠라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겠네. 왠지 모르게 애들이 일찍 어른이 되는 게 싫구만 그런 기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지들을 아무리 말린다고 해도 애들 몸에다가 위성 추적 시스템 붙여놓고 애들 주위에다 감시 카메라 달아가지고 24시간 감시할 거야 인격체를. 그리고 그런 기술이 발달되면 분명히 아이들 공부방에다 감시 카메라 붙여놓고 이런 부모들이 나올 텐데 그 애들 영어 잘 시켜야 된다고 소용도 없는 설소대 수술 이 혀 자르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들한테 감시 카메라를 안 달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인권 차원에서 그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붙이는 것을 그 법제를 통해서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감시 카메라를 붙임으로 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그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아이들에게 감시 카메라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아이들이 12세 이하에 부모가 맞벌이를 나가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집에 아이들이 불을 낸다든가 위험한 그런 경우에만 아주 이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만 감시 카메라를 달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이상일 때 감시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의 인격을 박탈하는 행위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가 또 딴 데로 샜다. 그렇게 감시 카메라를 붙여도 그 애들이 해킹하고 감시 카메라 앞에다가 그 이상한 비디오 딴 거 돌리고 막 이러면서 할 거란 말이야. 무슨 수로 말리냐고. 그렇다면 괜히 아이들을 말리고 못하게 해서 아이들이 누추한 정말로 이 추레한 꾸질꾸질한 이 모텔도 아닌 관이네나 인숙이네 뭐 이런 데서 여관이나 여인숙이 그런 말도 못 알아들어. 관이네나 인숙이네나 이런 데서 누질누질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첫 경험을 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냥 집 비워주지 하루. 그리고 첫날 첫 경험이라고 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쫄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어떡해. 아니 안 하고 지키려면 이쁜데 하려면 성공해야지.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 같지 성경험을. 첫 경험에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남자 같으면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남자의 성을 굉장히 둔감하며 그저 그 개걸개걸 뭐 하나 단 것 음식 하나 집어먹으려는 뭐 이런 행위로 단순화해서 여성의 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며 남자들은 단순하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한 성차별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들 가운데서 성경험 첫 경험에서 예민해서 실패하고 그 상처를 평생 상흔을 안고 가는 사람 많다? 나 예민해서 실패했잖아. 고생 졸라리 했잖아. 평생 못할 뻔했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내 아들도 그렇게 예민할 공산이 있는데 말이야. 그럼 홈그라운드에서 하면 부담이 줄어들잖아. 지가 생활하고 지 공부하고 이런 방에서 여자친구랑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지내고 로맨틱하게 자기들 좋아하는 CD 틀고 이러고 하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니. 물론 상대방 여자인의 집 부모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서 저 집 애비를 잡아 죽여라 그러고선 와가지고 날 고소를 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다면 내가 책임질게. 아들아 내가 알아서 할게. 딸아 아빠가 책임지 마. 그리고 만일 내 딸내미한테 이런 식으로 뭐 상대방 여자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 그랬다며. 내 딸내미가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랑 했는데 그 집 부모가 만약 내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딴 씨알머리 없는 소리 요만큼이라도 꺼내기만 하면 가지고 그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릴 테니까. 지 아들내미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합의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지 아들내미의 책임은 도외시 않지. 마치 왜 우리 딸내미가 멀쩡한 남자에 꼬셔가지고 애 망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고. 그럼 니네는 애미애비 돼가지고서 평생 동안 너희 집 아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켰는데, 어? 아들내미는 그럼 그딴 짓 했네. 너네가 그렇게 길렀는데. 왜 우리 딸내미한테 헛질을 하냐고. 엎어버릴 거야, 쌍. 그 새끼 만나지 말라 그럴 거야. 그런 부모 기른 새끼면 똑같을 거야, 씨. 확 그냥. 마왕,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섹스를 쉽게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저께 색즉시공 보고 나서 더 생각나는 건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섹스를 쉽게 하나? 중학생 때 양아치 남자애들이 누구누구 따먹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그대로 옮길게. 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과장한 거래니. 설마 진짜 그럴까 하고 넘겼거든. 근데 주변에 별로 안 친한 친구 놈 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누구 따먹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놈 있고, 정말 요즘 남녀들에게 섹스는 정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까? 혼전 섹스는 금물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뭐 애인 한번 제대로 사귀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어째 사람들이 섹스를 쉽게 하는 것 같아. 솔직히 이런 생각하는 거 웃기지만 직접 본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왠지 그런 것 같네. 고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잡상도 아니고 궁금해. 정말 그렇게 요즘 사람들에게 섹스는 그다지 별게 아닌 건가? 추신, 곧 군대 갈 나이인데 세상 물정이 이렇게 깜깜해서야. 나 같은 놈이 결국 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 같은데. 안 해? 아는구나. 놀아야 될 나이에 제대로 안 놀고 뒤늦게 노는 애들이 가정 파괴시키고 주위에 민폐 끼치고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고 그러는 거야. 어느 날 눈 떠보니 책임지지도 못할 여자랑 잠자리를 가졌다거나 결혼한다거나. 잠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다 책임지는 거 아니야.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책임을 진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야. 남자가 왜 여자를 책임지니?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와이프랑 살지만 내가 왜 와이프를 책임지니? 와이프한테 나의 책임을 다하는 거야. 와이프도 나한테 와이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거지. 누가 누구 쪽 한쪽을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또 책임을 지는 이유가 섹스를 했다는 이유여서야. 에휴, 더블로 전근되네 이건. 출신 써놓고 웃기지만 그냥 그런데 내가 좀 덜 떨어진 건가? 덜 떨어진 게 아니고 많이 떨어진 거야 이거는. 왕창 떨어진 거야. 시대에 왕창 떨어진 거고, 왕창 전근대적인 거고, 아니 섹스를 늦게 했다 혹은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건 전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섹스에 대해서 이딴 고민을 하고 앉았고, 뭐 책임을 진다, 뭐 책임을 지는 거에 전제 조건이 뭐 잠자리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세상에서 딸내미 기르고 싶지 않다 진짜. 그리고 내 딸내미가 자기랑 같이 잠자리를 한 남자에 대해서 이제 잠자리를 했으니 그것은 네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이 네가 나를 책임져다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딸내미 껴안고 내가 63빌딩에서 같이 뛰어내리고 만다. 내 딸내미가 내가 애 낳아가지고 딸내미가 섹스할 나이가 되려면 앞으로 20년 후는 돼야 될 텐데, 그러면은 2020년대 중반이나 후반이야. 그때도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고?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에이. 이 글의 요지는 절대 나 섹스하고파가 아님. 횡설수설 적었더니 누가 오해할 것 같아서. 오해하면 어때? 다 섹스하고 싶어 해. 안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꽃으로 날 때려줘요 씨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듯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겠죠. 색즉시공은 웃음 유발을 위해 과장된 부분이 조금은 있는 듯. 간장공장 공장장 씨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버트 큰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던 그냥 자기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모르면 모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게시판 보면 거미줄 치고 사는 마녀는 남자 식구들 많습니다. 정 궁금하면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글을 썼네요. 섹스를 그렇게도 사람들이 쉽게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최종 의학 지르기 결정판, 확실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의 대답은 없습니다. 자, 이
농구 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섹스하다가 왜 갑자기 농구 얘기를 하냐고? 섹스하고 농구의 공통점 몰라? 뭘 넣는다는 거야. 섹스하고 농구의 차이점은 농구는 드리블을 해서 공을 넣는데 섹스는 넣고 나서 드리블을 한다는 거야. 자, 농구에서 샤킬 오닐이 덩크슛을 때립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킬 오닐은 저다지도 쉽게 덩크슛을 한단 말인가. 우리가 보기엔 무지하게 어려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샤킬 오닐은 우리가 보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샤킬 오닐이 덩크슛을 할 수 있는 체격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노력 없이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란 겁니다. 애매해요, 대답이?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의 용도와 모든 사람의 용도와 이런 것들은 정말 극과 극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자루의 그 연필을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자위하는 데 사용하다가 그것이 빠지지를 않아서 산부인과에 와서 그걸 빼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연필을, 누군가는 그 연필을 이용해서 2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써내려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연필로 인류의 영혼과 역사를 글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섹스라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는 매매를 통해서 구입하는, 그것도 이 9살짜리, 10살짜리들의 성을 구입하는 정말 인간으로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그런 성을 통해서 인생의 희열을 깨닫고 득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을 통해서 득도한다? 웃긴 얘기 같습니까? 옛날에 그 만들어 놓은 만신전들 가운데서 성을 찬미하는 수천만 가지의 체유가 조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옛날 사람들이 이 성을 얼마나 찬양하고 이 안에 인생의 온갖, 그러니까 이 섹스 안에는 이게 와인하고 비슷한 거라서 섹스 안에 달콤함과 즐거움과 쾌락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쾌감과 고통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8촌이 아니고 4촌 이내의 친척이에요. 섹스에는 쾌감과 동시에 고통과 또 그 안에 눈물과 상대방을 정복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그런 본능과 정복당하고자 하는 이 상극의 어떤 욕망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는 희한하고 오묘한 세계이면서 이 안에는 상대방과 나가 몸을 섞을 때 하루의 합의에 의한 스포츠로서의 섹스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섹스를 하면서 이야 너 이거 되는구나 죽인다. 마치 무슨 뭐 탁구장에서 저쪽에서 잘 치네봤는데 한번 치실래요? 그래서 너 좀 꽤 쳤는데 이러면서 즐겁게 주고받고 처음 만나서 탁구 딱 치는데 둘이서 빠다다닥 예? 이런 스포츠로서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측면은 육체라는 그릇을 통해서 영혼이 담겨있는 이 육체라는 그릇을 통해서 영혼은 이 육체라는 그릇을 떠나서는 존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혼이 담겨있는 소중한 이 그릇인 육체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영혼을 언어가 아닌 다른 형태를 통해서 간접적인 설명이 아닌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말로 못하던 부분이 이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막 이런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정말 신비한 그런 측면이 또 한편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자신이 찾아서 사용을 할 것인지 또 자기 인생에서 이 양극단 가운데서 어느 쪽이 줄을 차지할 것인지 혹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성스럽고 뭔가 오묘한 부분과 스포츠로서의 부분을 동시에 같이 잡으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러 사람 후리고 다니는 게 남자가 여자를 후리든 여자가 남자를 후리든 꼭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 한 명의 파트너와 지속적인 관계를 해서 1년 이상 드립다 파고 들어가야 그리고 서로 간의 기억과 추억과 양쪽의 인생살이와 성격 같은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있는 전제하에 이런 것이 행해져야 스포츠와 성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막 한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또 부부의 신비라니까요. 10년 연애하고 하는 거하고 1년 연애했어도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고 나서 부부로 하는 거하고 또 틀리다? 그게 이 유부남들이 총각 들으면서 씩 웃는 그런 점이야. 하루에 4번 했다고 개기지 말고. 자식. 내가 옛날에는 하루에 4번. 4번. 네 번? 짜증나. 12시간 돼? 웃기네, 진짜. 자, 어린이 대공원 콘서트홀에서 개관 기념 공연, 인터넷 고스트 스테이션 개국 고스인 대집회입니다. 5월 10일하고 11일, 오후 6시에 어린이 대공원 콘서트홀이고, 인터파크에서 표 팔고 있습니다. 넥스트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저희 날씬해진 모습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6일 날 우리 방송 정식 개국일 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